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검찰의 신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재판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과 신경전으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긋지긋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어느덧 그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1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많은 정치 상황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검찰의 신문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참고로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열린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재판정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이재명 간 신경전으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검사의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맞받아치며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검사가 피고인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신도시 개발 리모델링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재명은 질문을 잘라서 팩트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라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게 라고 답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신도시개발 리모델링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뭐가 길다고 잘라서 팩트 위주로 잘라서 질문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참 어이가 없지요. 어쨌든 이에 검사는 첫 질문을 두 차례 나눠서 물었고 이재명은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후에도 검찰이 혐의를 물을 때는 모두 부인하면서 질문이 복잡하거나 전제가 틀려 답을 할 수 없다면서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씨 등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지지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재명은 사실이 아니니까 단순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김문기 씨 관련 질문에 수차례 질문이 많아 일률적 답변이 어렵다. 팩트가 맞아야 질문이 되는데 팩트가 안 맞는다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검찰이 질문하던 도중에 끊고 답변을 하거나 오른손을 가로젓고 고개를 흔들며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재명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검사는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라. 이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 묻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라 라면서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계속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사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영상으로 오늘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사 내용만 봐도 이재명이 어떠한 고압적인 태도로 오늘 재판에 임했는지 감이 딱 오지요. 오늘 재판의 핵심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냐고 했냐, 왜 몰랐냐고 했냐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나 오랜 시간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데요. 오늘 이재명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김문기 씨를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하급자에 불과해 친분관계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정진상, 유동규, 김문기 씨 등이 이재명 패밀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하자 이재명은 어이없다는 듯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보이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김문기 씨가 사망한 직후 이재명이 여러 방송에 나와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는 영상을 법정 스크린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물론 선거법 재판이지만 이재명의 인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고 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공개된 이재명과 김문기 씨가 놀러가서 같이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서라도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의 얘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의 장남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김 전 처장의 아들과 법정에서 처음 마주했는데요. 아들 김군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뒤에 이재명을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올려다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이재명은 김문기 씨 아들을 힐끗 쳐다본 뒤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뒤 증인 선서를 마친 김문기 씨 아들은 아버지인 김문기 처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주말이나 평일에 가끔 전화를 받고 누구길래 방에 들어가서 봤냐고 물어보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 이게 김문기 씨 아들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또한 김문기 씨 아들은 아버지가 2021년 12월 세상을 떠난 뒤 이재명이 빈소에 조문을 오지 않았는 데 대한 원망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건 많이 기사화된 그런 부분인데 김문기 씨 아들은 이 대표가 일명도 없는 다른 선거운동원 장례식장 조문은 가면서도 김 처장의 조문을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논란거리가 되고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검찰 조사에 들어갈 내용일 수 있어서 라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처장이 2021년 12월 21일 세상을 떠나고 이튿날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방송 인터뷰에서 숨진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질문을 받은 뒤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에 아들 김군은 모를 리가 없다. 이 대표가 왜 자충수를 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며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어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옆 사무실에 있던 아버지가 나와서 이쪽 시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이런 내용도 이미 밝혀졌고요. 고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 기록에는 이재명이 이재명 변호사로 2009년 6월 24일 저장되어 있는 등 그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고 잡아떼니 세상에 어떤 아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이번 재판은 단순한 선거법 재판이 아닌 이재명의 성품과 인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